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화창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시장 폭발했습니다. 네. 네, 좋아서 폭발한 게 아니고 그냥 터져버렸어. 시장이 그냥 뻥하고. 네. 네, 코스피가 2% 하락, 코스닥이 3% 하락.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빠졌죠. 요즘 네. 1%포인트 이상 변동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막 0. 몇 프로 상승 하락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근데 어제자부로 신용 잔고가 여전 18조예요. 올해 1월달 최악이었을 때, 작년 10월달 최악이었을 때 16조대였거든요. 이게 안 오네. 근데 오늘 2시 이후, 3시 이후에 주가 많이 빠지는 거 봐서는 뭐랄까 그 신용 매매권을 반대 맞추기 반대 매매 사전 맞추기 위한 예비 매도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몇몇 종목들 보니까 거래량 없는 건 툭툭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요.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산 계좌들은 그 반대 매매가 아니라 반대 매매가 내일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선 매도하는 것들이 요즘의 지점에서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많이 빠지고, 야, 근데도 아직도 18조야. 근데 18조면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낮은 거고, 16조면 뭐 거의 뭐 이제 거덜날 때의 최근 신용 저점이거든요. 작년 10월하고 올해 1월이니까. 그런 장이 또 올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네. 뭐 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기는데 이제 금리 때문에 밑쪽으로도 많이 못 보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왜 이렇게 그럼 빠졌느냐? 근데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으니까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거의 4.97 이렇게 왔거든요. 이 부분이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예. 네. 근데 항상 엄청난 폭락 이후에 센 반등이 오긴 하는데 그 폭락하는 그 과정에서는 조금만 지나면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아예 없을 때까지 빠지고. 그렇지. 네. 매수 버튼이 죽어도 내일 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냐면 에이씨 이렇게 빠지면 내일 빠졌을 때 더 낮게 사지 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왜 안 눌러지는가 봤더니 아유 씨 지금 샀으면 좋았을 걸 내일 사면 더 좋을 걸 이러니까. 그렇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딱 그렇죠. 그 시점이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바닥이다 보니까 네. 뭔가 희망을 보고 들어가긴 늦죠. 결국은 그래서 그냥 현금을 나 빠지면 사야지 했던 사람은 현금 가지고 있다 현금 가지고 끝나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네. 좋은 주식들은 사 모으는 게 그렇죠. 약세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닌가. 야, 그래서 처음엔 땡큐하고 샀다가 이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좀 들기는 해. 뭐 반도체 관련 주식. 뭐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 주식 오늘 또 조금 더 샀는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난 카니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카니발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종의 그 교체 매매. 야, 평범한 때 이 카니발 안 하는데 폭락 때만 하는데 이게 폭락인가? 폭락이라는 느낌 안 드는데 아직.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남은 거 팔고 남았는데 오늘 플러스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팔아주고 오늘 뭐 4~5% 이상 빠지는 것들 사주고 뭐 그런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네. 비중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600억, 코스닥에서 한 80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통신 섹터가 제일 많이 덜 빠졌습니다. 오늘은 뭐 전업종이 코스피에서는 다 마이너스였고요. 전업종 하락. 네, 의약품 섹터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신풍제약이 오늘 19% 빠졌습니다. 어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좀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신풍제약이 좀 바이오 섹터 약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보니까 오늘 바이오 여기 약세인 거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텔레방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샀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게 다 거덜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공포 쪽으로 빠지니까 개인들의 인기가 많았던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더 강렬하게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인기 많았던 로봇주, 의료 AI, 이런 것들이 좀 하락세기 좀 정말 뭐 약간의 반등이라도 안 주고 그냥 주구장창 매일 막 6~7%씩 빠지니까 그래서 틈이 없죠.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냥 뼈도 못 추리니까 한 번에 한 50%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순식간에. 사실 각도기님이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전 가장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인 네.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또 이럴 때는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또 인기 있을 때는 이렇게 네. 조금 수익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네. 또 하락장에는 이렇게 잃지 않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사람 없는데도 빠져 지금. 사람 없는데도 같이 없는데도 빠지죠. 빠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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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운수 창고에서는 뭐 해운주들이 오늘 좀 좋습니다. 뭐 항공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3% 내외로 다 하락을 했고요. 현재 BDI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철강금속이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했던 업종이었습니다. 뭐 KG 스틸이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제 급등한 영향 오늘 좀 돌이킨 것 같고 포스코 스틸리온, 네. TCC 스틸 6%대 하락, 포스코 홀딩스,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도 4%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했던 대형주 중 하나인데 여전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니까 앞단을 보셔야 된다. 앞단을. 전기차 상황은 어떤지 봐야 된다 하는데 F150이 재고가 적축됐다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7,000대인가? 네. 그래서 네. 세일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안 만들죠. 그리고 안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산 대수 조절이 들어가죠. 그러면 재료가 덜 필요하겠죠. 반도체처럼 뭐 감산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감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계속 모자랐었기 때문에 설비 증설은 계속되고 있어요. 반대편에, 재료 측면에서는. 네.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섹터도 많이 빠졌습니다. 두산밥켓이 12% 하락을 했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대동, DY 파워 다 5% 6%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부터는 그냥 거의 기계업종의 꼭지를 만들어 주셨네. 그렇죠. 그죠? 네. 계속 빠지네. 네. 청약해서 공모가로 들어간 분은 물리진 않았을 텐데 아직은. 네, 그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뼈도 못 치르는 상황이에요. 장중에 샀던 분들은 많이 마이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야. IPO를 보통 높은 가격에 하고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얘네들이 이제 자사수 매입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무조건 물타기만 되는 거예요. 시장 전반이 IPO 이꼬르 물타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뭐 한정기술, 넷마블, 오토에버, 삼성 엔지니어링, SK 렌터카, 콘텐츠 중앙 그냥 골고루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화학에서도 애경 케미칼, 코오롱 플라스틱, KG 케미칼, 이수화학, 금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코스모 화학, LG 생건 다 골고루 4에서 8%씩 하락을 네. 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포진돼 있고 최근에 좀 올랐던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거의 5% 가까이 찍었습니다. 10년물. 4.97%. 10년물이. 조금 전에가 그랬었는데 네. 4.9% 돌파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 수준까지 좀 올라와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국고채 금리는 아직 작년 10월 달 고점을 아직 못 갔잖아요. 네. 아직 그 아래에서 있는데 우리도 작년 고점 찍고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좀 칭찬하는 톤으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금리까지 연동되는 건 아닌데 금리도 요즘 연동돼서 이게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환율 쪽에서만 그 조금 뭐 연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것까지 연동되니까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네. 미국 금리 보고 한국 금리가 같이 움직여요? 사실은 그 국내 신용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신용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뭐 괜찮다는 톤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상황이 좀 잡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예.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코멘트도 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금리가 다시 이제 1%대 뭐 그쪽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걸로 생각하고 레버리지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네. 했습니다. 우리도 higher for longer 이거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미국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자꾸 이연되네요.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풍제약이 오늘 바이오에서 제일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을 실패를 했습니다. 요거 좀 데이터가 좀 놀랍더라고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사망자 비율이거든요. 이거를 요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비교를 해서 뭐 약을 안 먹은 사람보다 약을 먹은 사람의 사망자나 입원 비율이 낮으면 유효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임상이 21년도 7월부터 6개국에서 1,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실험군과 위약군, 약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둘 다 사망자가 빵명이었어요. 입원 대상자도 위약군에서만 1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뭘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약을 안 먹어도 코로나로 뭐 사망하지도 않고 입원도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결국 코로나 치료제라는 게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임상 결과가 아닌가. 체력으로 버텨야 돼. 네. 주식하고 비슷하네. 네. 그래서 참 쇼킹했습니다. 네.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코로나는 똑같다. 고쳐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임상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 인하한 영향이 이제 좀 이익률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3분기 발표를 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한 5% 떨어졌는데 시간외로도 아까 낮에 보니까 한 4% 정도 하락을 추가로 하더라고요. 3분기 매출이 9% 정도밖에 안 늘었고 영업이익은 52% 전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총 인도 대수도 43만 5천 대, 26%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더 높았습니다. 45.6만 대. 이걸 하회해서 일단 Q는 조금 실망적이었고 P는 예상한 대로 차량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ASP가 17% 정도 하락을 해서 P도 실망, Q도 실망, 둘 다 실망한 게 영업이익에는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에는 17% 나왔는데 즉 이번에는 7.6% 나오면서 거의 10%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는 내연기관하고 수익률이 거의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7.6이면 그러네요. 네, 붙고 있어요. 거의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최근은 내연기관도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야? 배수가 8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이익률에서 올라오죠. 주당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80배 정도 돼요. 그러면 갑자기 10배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골 때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투자자는 굉장히 혼돈을 겪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동안 조금 고밸류 줬던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빵빵 전혀 문제 없다고 줬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용기랑 비슷해?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혼돈에 이제 팬덤이 한번 흔들리면 무섭게 흔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팬덤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건데 흔들려서 떨어지면 그때는 한번 팬덤으로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하여튼 목표가 중에 제일 낮은 게 180달러야. 그거 깨지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뭐 테슬라 이 정도 빠졌으면 괜찮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는데 사실 그 조영환 나 그때 샀었지. 이번에도 한번 코멘트를 해주세요. 적정한 때가 오면. 나는 근데 싸다는 얘기는 못 할 거고 적정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물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들어갈 만하다. 적정가가 이런 기업들한테는 적정가가 싼 가격이지. 적정가가 잘 안 오는 회사들이니까. 네. 예. 그리고 LNF 대표이사가 LNF가 사실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예전에는 에코프로하고 거의 비슷한 회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갈라졌잖아요.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대표이사 최수환 대표가 매달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본인이?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사겠다라는 거죠. 얼마씩? 일단 금액은 총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 오늘 공시한 게 16만 100원에 1000만 원어치 일단 샀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달 1년 동안 하겠다는 거니까 대략 뭐 한 1억 정도 사겠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죠. 규모는 상당히 좀 작아 보여서 시장에 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대주주는 아니고 지분이 0.01%밖에 없는 분이에요. 한 5억 5천 정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기존 지분 대비해서는 많이 추가 매수를 좀 뭐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영진이 1년에 1억 사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사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대주주가. 대주주가 좀 큰 폭으로 사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이처럼 소재주들이 안 그래도 캐펙스 많이 필요해서 자사주 매입할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뭐
대주주가 많이 사주면 네. 되겠죠.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네. 규모가 너무 작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좀 기존에 좀 방어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대부분 한 1, 2%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JB금융만 7%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도 했었는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추가 상승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라고 리포트가 났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그건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핀다라는 업체하고 상호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규모로 장내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8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장내 매수를 한 영향인지 그동안 29%가 올랐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은행주가 30%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코스피 대비해서도 31%포인트 초과 상승입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은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는데 얘 혼자 30% 올랐으니까요. 은행 평균 대비해서도 7% 넘게 초과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좋았음에도 아웃퍼폼을 많이 한 회사였죠. 네, 10월 초부터는 또 3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본격화되긴 합니다. 그러면서 수급 환경이 우호적인 건 맞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세는 좀 과도하고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좀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JB금융은 물론 저평가하긴 싼 회사긴 합니다. 최근 2개년 ROE가 13%로 추정을 하는데 이걸 고려하면 PBR 0.4배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CET1이라고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이 12%입니다. 이거는 거의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갖고 있어서 주주 환원 여력도 뭐 충분한 네. 상태인데 하지만 은행 평균 PBR에서 JB금융만 좀 독보적으로 이 범주를 벗어나긴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은행 특성상 금리가 똑같이 상승할 때 시중은행보다는 건전성이 악화되는 폭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고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은행들은 더 할인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자사주 매입 이벤트 물론 긍정적이지만 이게 연내에 끝날 거라서 그 끝난 이후에는 그 전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만큼 재료 소멸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DLENC가 오늘 3% 올랐고요. DL건설도 4%대 올랐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얘네만 흡수합병을 발표를 해서 좀 그렇죠. 올랐는데요. DL건설 일단 상장 폐지시키고 DL건설 주주들한테는 DLENC 지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DLENC 지분은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럼 기존 DLENC 주주들은 신주 발행되면 주주 희석되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주 발행하는 것만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합병 이유는 뭐 저평가 해소를 위한다라고 하는데요. PBR은 굉장히 둘 다 낮습니다. DLENC가 0.29배, DL건설은 0.25배 둘 다 낮죠. DL건설은 특히나 이제 순연금이 3,700억인데 네. 시총이 2,500억입니다. 순연금보다도 시총이 낮고 DLENC는 순연금 시총 다 1조대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고 합병 후에는 동시 상장이라는 게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할인 요소가 조금 사라지는 이슈는 있겠죠. 그리고 DLENC가 기존에는 DL건설 지분 일부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흡수합병하면서 100% 자회사를 만들면 비지배주주 순이익, 지금은 비지배주주 순이익인데 이제 온전히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돌아오면서 예전엔 한 DLENC 기준으로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한 15% 정도를 주주환원을 썼어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근데 그 여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합병하면서 이거 합병 마음에 안 든다라는 주주는 반대 의사 표시에서 매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격대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네. 주가가 더더욱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야, 근데 곱게 안 보이는 거는 뭐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곱게 왜 안 보이시죠? 왜냐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터질 뭐 본 PF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네. 문제가 있다고요?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본 PF 문제 터질 거 걱정을 했으면 네. 지금 유동성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될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100% 흡수합병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건가? 지금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건가? 돈이 라는 많아요. 생각이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PF 우려를 별로 안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저는 제 생각에는 PF 터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돈이 많았어요. 이 회사 진짜 돈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정리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건물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간물주. 좋게 봐주세요. 건물주. 뭐 건물주. 지하 1층 그 식당도 못 쓰게 하는데 뭘. 지하 구내식당은 입주사를 못 쓰게 하는 게 뭐 말이 돼. 아침은 준다. 아침은 이 얘기했다고 또 아침도 끊어버리면 진짜 쪼잔하기 그지없는 적인데. 그죠?
그거 왜 안 주지? 그거 좀 점심 저녁도 좀 줬으면 좋겠다. 비 오는 날은 나가기 싫잖아. 그렇죠. 그냥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걸 안 줘. 입주사한테 조금 너른 마음이 좀 필요한 회사 아닌가 싶어. 조금 더 건물 안에 있어 보면 조금 속이 좁아. 네, 그런 게 느껴져. 네. 근데 뭐 그만큼 또 보수적으로 하니까 안 망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무슨 일이 터져도 그런 것도 또 동시에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풍재지가 어제 또 하한가 간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예. 뭐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어제 주가 조작 세력이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하한가 간 게 이 주요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체포가 되면서 네. 다른 공범들 있잖아요. 이들이 좀 주식을 한 방에 매도를 해서 한가를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가 조작이 맞았다라고 결론이 났네요. 이상했지 계속. 이상했죠, 많이 근데 이상했죠. 이런 거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30년 콩밥 먹게 하고. 콩밥 아까우니까 보리밥 먹여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하지. 예. 네.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IPO 했으면 이렇게 좀 소각도 좀 하고 요번에 잘하네 DLENC는 그거 소각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 놓고 있으면 오래되면은 알아서 우리 미래가 좀 보장돼. 좋은 회사 사놓고 있으면 참 좋아. 굳이 뭐 사고 팔고 안 해도 돼. 뭐 이런 세상이 좀 오면 좋겠어. 미국처럼 내 퇴직연금은 다 주식에 맡겼지. 뭐 이러는 거. 그런 날 좀 오면 좋겠어요. 사실 DLNC가 이것도 약간 좀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DL건설 그 합병하면서 DLNC 신주 발행하면서 약간 그 희석되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런 것까지는 발표 안 하는데 좀 세심한 배려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순연금이 더 많은 회사면 사실은 회사는 돈 버는 거지. 이수했으면 돌려줘야지. 기존 주주들한테. 네. 여기 좀 예. 당연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풍재지는 좀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이 영풍재지 시총이 1조 5천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지금 1조 5천억인데 대주주가 대양금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어제 같이 한가하고 같이 거래 정지됐거든요. 근데 네. 대양금속은 시총이 850억밖에 안 됩니다. 네. 45% 지분을 두고 있거든요. 영풍재지 지분을. 그럼 45% 지분 가치가 6,700억인데 6,700억짜리 지분 가치가 있는데 이 회사가 8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양금속 대주주가 이 영풍재지 지분을 네. 한 12%만 매각해도 다 땡기는 거거든요. 시총만큼을. 네. 근데 안 그런 거는 음. 도덕성 때문인지 그건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그러면은 자회사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우리나라 웃기는 게 이런 회사 한두 개 아니에요.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시총으로 거래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모회사 먹으면은 자회사 다 먹는 거잖아. 모회사도 먹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중 상장에 대해서 나는 싫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모회사는 너희들 상속한다고 가격 안 올릴 거니까 주주 환원 전혀 없을 거니까 난 싫다. 그러니까 극단적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되고 또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M&A 해가지고 회사 넘어가고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주사들부터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뭐 하나, SK 뭐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또 작은 회사들 최근에 보면은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모회사가 자회사에 뭐 몇 분의 몇밖에 안 되는 회사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뭐 회사 뺏기기 금방이지. 저 사모펀드가 한번 세게 질러버리면 회사 뺏겨버려. 지금 그 수십조의 자산 가지고는 하나 같은 경우는 1조 얼마인가? 2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주가 떨어져 2조 초반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조 중반에서 2조 초반 사이예요. 그러면 그 회사 가지면 수십조 자산 다 갖고 가는데 그러면 그 대주주를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할 것 같아? 절대 안 하지. 근데 왜? 싫거든. 너희들 너 그거 다 상속 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데 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거 모를까? 나 같은 일개 일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잡것을 뭐라 그러지? 개돼지 말고 있는데 일반 서민 그 잡초 같은 뭐라 그러지 그거? 듣보잡? 아니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사람도 아는 내용을 왜 모를까? 난 참 안타깝네. 네. 근데 뭐 영풍재지 요거 사건은 영풍재지가 이 대한금속 대주주 입장에서는 알았을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누가. 키움증권 그렇게 해서 팔았잖아. 키움은 팔았죠. 그래서 그 대주주는 팔았잖아요. 개용 먹었잖아. 네. 그래서 막 검찰 그래서 안 판 건가? 그럴 수도 욕먹을까 봐? 있지. 검찰 수사 받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하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데요. 감옥 가는 거. 그렇겠죠. 네, 이미 감옥 가는 돈이야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생인데, 그지? 그쵸. 우리는 100억 줄게 감옥 한 3년 살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살죠. 100억 주는데 100억 나중에 벌면 되죠. 3년이라는데 내가 분명히 3년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간다. 아, 난 갈게. 난 갈 거야. 100억 주면 가신다고요? 나는 100억 주고 나 3년 에이. 하면 가. 나 그 유튜브 3년 끊고 갈게. 아니면 거기서 유튜브 될래나? 예. 네. 아니 나 그냥 책만 읽고 공부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그렇지. 사람이 이제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아니 나는 그 주변 사람들 나 괴롭힐 것 같으면 내가 밥 사줄게. 나 괴롭히지 마 이러고 맨날 밥 사주면서 매일 책 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다. 네.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보니까는 이 정치범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감옥 갔다 와서 굉장히 성장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몇 분 있죠. 그래서 내가 한때 나 책 많이 읽고 싶으면 나도 감옥 가면 저 사람들처럼 책 많이 읽을까 막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의향이 있어. 남한테 피해주고 가면 또 안 되죠. 아니 내가 언제 피해주고 간다 그랬나? 그냥 누군가가 감옥 가면 100억 준다 그러면 간다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죠.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전 또 나쁜 짓 해서? 네. 에이, 나쁜 짓 해서 뭐 굳이 그 돈이 왜 필요해?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네. 뭐 갈 사람 많이 있겠죠. 네. 네. 줄을 섰겠죠. 줄을 쓴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